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 EU 가입 신청서 서명 EU 우크라이나 지원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 신청서를 서명했다. 그리고 EU는 가입 신청서 서명에 대해서 빠른 전환은 아마 못할 것 같아요. 한 1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화끈하게 도와주고 있죠. 이 화끈하게 도와주는 내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이후 양국의 회담, 지금 어제 회담이 있었죠. 이 회담에서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 이렇게 했을 때 SNS를 통해서 서명하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EU 가입 신청서의 서명이 가장 큰 의의는 러시아의 세력의 약화를 우리가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EU 고위관리는 이날 3월에 예정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죠. 다만 이 관리는 러시아와 협상 중인 젤란스키 대통령에게 EU 가입 문제가 중요한 사안일 거리라 하면서도 아직 관련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동부 유럽 8개 EU 회원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즉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촉구했는데, 특히 중동부 유럽이라는 것은 이전에 소련의 연방에 있었던 나라, 이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앞서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EU 가입을 동시에 추진해 왔습니다. 유럽 국가의 일환으로 정치 경제 통합에 참여하고 안보 동맹으로 국가 안보를 보장받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이 경우 자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젤렌스키가 지금 사인했다. Formal application for Ukraine to join EU based its support of European value. 그래서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라는 지금 SNS가 지금 공개된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EU 가입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수건이었었죠. 나토와 EU 가입을 위해서 2019년 헌법까지 개정을 했지만 아직 후보국은커녕 예비 후보국에도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째 지속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 분쟁과 고질적인 정치 부패가 발목을 잡았었죠. 그리고 친중 정책을 오랫동안 취해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이제 현실화가 되면서 기류가 급변하고 있죠. 블라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새로운 특별 절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가입을 EU에 요청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유럽인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평등해지는 것이라고 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는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EU는 완전히 새로운 가입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입 신청해서 한 1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 유럽이 말을 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죠. 헤게르 총리는 우크라이나는 자신을 위해 싸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싸운다. 그들이 우리의 시스템과 가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망설 시간이 없다라고 영설을 했는데, 지금 슬로바키아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만약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을 경우, 러시아의 세력권 안에 있을 경우 바로 접경 지역이 슬로바키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느낌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이 많죠. 서부 지역으로 접경 지역이 많은데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이런 나라들이, 특히 폴란드와 같은 나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의미 있는 전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지금 힘을 보탰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의
즉각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지체 없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EU 기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EU 회원국들은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일부 국가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EU 가입 문제는 따로 처리하고 그리고 지원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한다는 내용이죠. EU는 우크라이나 가입과 EU 가입과 지원에서 지금 대응한다는 전략인데요.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가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지원은 화끈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볼 내용은 EU 회원국 내 우크라이나 가입 이견입니다. 샤를 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27개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소식이 28일 AFP 통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셸 의장은 이날 EU 확대 문제를 두고 회원국 사이에 다른 의견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을 해야 할 것이며 이게 신청이 됐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한 나라라도 여기에 반대를 하게 되면 가입이 안 되는 지금 현 상황.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는 프랑스 방송 BFM-TV에 출연해서 EU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셸 의장은 EU가 우크라이나의 문호를 개방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논의가 될 것이라고 답을 하고 있죠. 이어서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와 협약을 했으며 이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와 경제 정치적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토에서는 지금 거의 거부가 된 상황. 그러나 EU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지금 나올는지 지금 한번 봐야 될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지난주 이미 EU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우리는 그를 다시 초대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EU와 우크라이나 회원 가입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한 상황. 그는 나는 이것 EU 가입이 공정하다고 확신하며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블룸버그 통신은 다수 회원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가입 절차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마지막으로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의 경우 최종 가입까지 10년까지 걸린 것을 보면 최소 1년, 최장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빠르게 처리해달라라고 말을 했던 것도 이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EU, 우크라이나와 피라민 지원 논의입니다. 지금 피라민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피난민과 다르게 시리아의 피난민과 다르게 대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백인이고 기독교 국가이고 이렇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EU는 지난 27일 우크라이나군과 피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EU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를 위해 무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무기와 도구도 전달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크렘린궁에 대한 우리의 제재도 더 강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제재가 지금 현재는 쉬프트까지 진행됐지만 더 심하게 시간이 더 오래 지체되면 더 심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보도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장비에 4억 5천만 유로, 약 6,061억 원을 지출한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추가로 5천만 유로, 약 673억 원 정도의 의료 물자 등 비살상 목적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원의 재정은 EU의 유럽 평화 제도를 통해 조달하게 되면서 수시간 내에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지출이 되었고 지금 제블린이나 아니면 다수의 대전차 무기 아니면 대공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속속 밀려드는 현 상황이 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진군이 아주 멈추게 되는 현 상황이죠.
또 EU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EU의 이번 군사 지원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을 위한 전투기 공급도 포함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제공권이 완전히 러시아에 있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투기가 없어요. 전투기가 거의 깨부셔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권을 위해서라도 전투기가 필요하고 아니면 그 드론 같은 것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이미 지금 드리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과 어떤 종류의 전투기가 필요한지 논의를 했으며, 해당 전투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회원국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정식적으로 공군에 투입될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속속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위한 무기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독일 일간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스웨덴은 대전차 발사대. 지금 우리가 볼 때 스웨덴이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지정학상 스웨덴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지금 중립국이에요. 스웨덴 지금 중립국인데, 지금 나토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차 발사대, 야전 식량, 헬멧, 방탄복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마지막으로 타국에 무기를 보낸 것도 1939년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였는데, 이제 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웨덴의 이번 조치는 적극적인 분쟁에 한 발 물러서 있던 오랜 정책에 벗어나는 것들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최대 2,700대의 대전차 무기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 신청서를 썼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지금 동부권, 동유럽 쪽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한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수용을 할 것이고, 또한 지금 무기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